이 네 명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과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 이 밤은 어떤 밤일까? 이 네 명은 왜 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있으며 그렇게 모인 이 네 명은 어떤 대화를 할까? 여러분, 영상 시청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여러 자극들, 인풋들의 어떤 그 영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쏟아지는 인풋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국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풋을 최소화하고 우리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과학과 독서 치료를 베이스로 그 위에 이 오버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번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컨텐츠는 바로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는 거죠. 그런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I like apple 같은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우리가 구성할 수 없는 거죠. 만들 수 없는 거죠.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보고 들은다, 뭐 들어서 배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그 아이가 태어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네 발로 걷다가 죽을 거예요. 왜냐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계시를 받고 우리가 사실은 두 발로도 걸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두 발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하고 성공한 아이가 최초의 인간이, 어쨌든 이 오버플로우라는 활동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우리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고 무의식에 집중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씀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내가 집중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에 한다고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역행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내 무의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시청을 하실 텐데, 그런 영상 시청을 통해서 보는 영상의 이미지들, 그리고 스토리, 듣게 되는 사운드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꼭 폭력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뭐 액션 같은 장르를 좋아하셔서 그런 장르를 많이 보신다면 여러분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액션 장르 관련된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뭐 언어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액션 장르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형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경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마약 관련된 범죄자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리고 어떤 문장들, 말투,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 영상에서 사용된 음악들, 그리고 배경 장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액션 장르를 특별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셔서 많이 보는 분들의 무의식에는 그런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버플로우 활동을 했을 때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뭐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SF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표현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행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 오버플로우라는 활동은 여러분 무의식에 어떤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활동이 주는 이점은 무엇이 있냐면, 그래서 내 무의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무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들, 습관들, 말이나 행동들 같은 경우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늘 부정적이고 생각을 하다 말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서 시작이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바꾸려면 나의 무의식에 어떤 소스들을 더 담아야겠구나 라는 무의식의 중요성, 나아가서 내가 평소에 그러면은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해야겠구나 라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풋,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풋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생각들, 말이나 행동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어가는 그 시작 단계를, 그리고 멘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이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는 제가 뇌과학을 집중 조명해서 다루었고, 스스로도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으로 조금씩 공유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독서 치료로 넘어왔고, 독서 치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제 스타일대로 프로그래밍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버플로우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잡은 것은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우는 사람들, 1942년에 제작된 그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6회기 동안 이 작품을 함께 보면서 오버플로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오버플로우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일상 중 무의식 중에 받는 자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훈련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이 비인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창의적 상상을 의도적으로 해나감으로 초현실적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세 번째를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 보통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집중하고 글을 쓰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편도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되고 이 오버플로우 활동 자체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 시대의 감정 조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해 버림으로써 굉장히 폭력적으로 점점 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감정 조절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정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 능력,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려면 감정 조절 능력과 더불어 비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이 역량을 강화하려면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오버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활동 대상으로는 성인 남녀 만 25세에서 만 65세 총 6회이고요.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모이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급적 혼자 생각을 하고 글 쓰기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를 섭외할 예정이고요. 조용한 공간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인원이 많다 보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명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할까 합니다. 회계별 계열을 한번 볼게요. 총 6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보실 게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좀 늦은 시간 같아요. 밤이고요. 식당처럼 보이는 혹은 카페로 보이는 가게가 보입니다. 그 안에 4명의 인물이 있고 요리사나 직원으로 보이는 한 명과 턱시도 정장과 중절모를 쓴 2 남자가 있고 빨간 원피스에 주황색 헤어 컬러를 가진 여성이 1명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앉아 있고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면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모인 분들이 각자 자기소개하고요.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우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될 텐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회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회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게 1회기인데요.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를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버플로 활동이 주는 유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봅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1회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은 1회기에서는 20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막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1회기에서는 조금 마음을 풀고 생각을 풀고 손을 푸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하는 부분은 전 회기 공통으로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회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회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버플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등진 채로 홀로 앉아있는 중절모 쓴 남자가 되어 보는 겁니다. 이 얘기로 한번 볼게요. 등진 신사, 등진 채로 홀로 앉아있는 중절모 쓴 남자가 되어서 오버플로우를 해봅니다. 다른 인물이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감정, 생각, 느낌에 집중하여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입부터 천천히 보면 제가 준비한 발문을 한번 만나보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해보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아이디어라든지 팁을 좀 얻기도 하고 스스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기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생각의 흐름으로 쓴 거를 보시고 이렇게 썼구나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발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은 이 발문에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버플로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에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상상의 능력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평가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회기에서는 요리사가 되어 보는 거고요. 4회기에서는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되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5회기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6회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총 4명의 인물이 되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4인물이 등장하는 연극, 특별히 대화극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이야기들에서 이건 정말 괜찮다 주워와서 그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디벨롭 시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마다 한 명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4명의 대화극을 쓰기 때문에 이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인물이 다 되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4명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과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 이 밤은 어떤 밤일까? 이 4명은 왜 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있으며
그렇게 모인 이 4명은 어떤 대화를 할까? 여러분들이 마치 대학로에 극을 올리는 연극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정말 실제로 다음 달에 극으로 올릴 대본을 작성한다고 컨셉과 설정을 잡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침이 조금 있어요. 모든 회기에서 동일하지만 모든 생각,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최대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끝을 보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키워드 한 마디에 마디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걸음 걷듯이 차근차근 쓰세요. 끝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지 마시고 한 문장만 보시고 한 단어만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요. 솔직해야 하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만 쓰세요. 잘 쓸 수 있는 것만 쓰세요.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것만 쓰세요. 나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써 오셨던 것들에서 그냥 주워 오세요. 그대로 쓰세요. 대신에 쓰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극 한 인물이 돼요. 우리가 5명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한 명씩 배역을 정해서 정말로 마치 연기를 하듯이 배우가 되어서 대사를 해보면서 이 극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들어보는 겁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독서 모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카카오톡에서도 최근에 이제 오픈 모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회복과 치유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독서 치료를 공부하는 계속되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된다니까 정도로 여러분이 믿고 함께 참여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그림,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조금 더 찾는 시간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그림은 굉장히 메시지가 직접적이고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그림보다는 각자의 삶이 동일시 되었을 때 같은 그림을 보지만 굉장히 여러 갈래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림, 그런데 또 너무 어렵지는 않은 예술 작품을 찾는데 조금 더 많이 공을 들일 것 같아 시간을 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그림을 봤을 때 여러 갈래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과 발문들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성, 우리의 창의력과 집중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잠재력,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굉장히 내재하고 있는 그림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여러 자극들, 쏟아지는 인풋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국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풋을 최소화하고 우리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과학과 독서 치료를 베이스로 그 위에 이 오버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번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영이었습니다.